지난 시간에 했던 데를 다시 계속해 보면, 그래서 우리가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 을 볼 텐데, 우리 가장 일반적인 걸 보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건 너무 복잡하고, 어떤 some linear operator psi 혹은 xy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형태의 솔루션, 이퀘이션을 볼 텐데, 이때 나오는 L이라는 의미는 물론 여기에 여러 가지 디퍼런셜 오퍼레이터가 있고, 디퍼런셜 오퍼레이터는 리니어 디퍼런셜 오퍼레이터고, 그 다음에 지난번처럼 토탈 데리버티브가 있는 게 아니라 변수가 여러 개 있는 경우, 여러 개의 파셜 데리버티브가 있는 경우, 우리 다음과 같은 같은 디퍼런셜 이퀘이션의 솔루션을 구하고 싶은데, 물론 용어는 똑같아요. fxy가 non-zero 값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이퀘이션을 inhomogeneous equation이라고 하고, 이게 0일 경우를 우리가 homogeneous equation이라고 하고, 또 역시 differential equation과 마찬가지로 이 가장 일반적인 다음과 같은 이퀘이션 솔루션은 이게 0인 homogeneous 솔루션은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취해도 항상 그 homogeneous equation을 만족하고, 따라서 이거는 particular solution 플러스 적당한 homogeneous solution의 linear combination으로 우리 형태를 쓸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많이 나타나는, 피직스에서 많이 나타나는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이 어떤 게 있는가를 우리 지난 시간에 예를 들려다가 중간에 끊겼는데, 우리 그래서 어떤 게 있었냐면, 라플라스 이퀘이션,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내가 얘기한 것처럼 예를 들면 일렉트로스태틱스에서 소스가 없는 경우, 소스에서 벗어난 경우 일렉트릭 포텐셜이 만족하는 디퍼런셜 이퀘이션, 혹은 소스가 있는 경우는 보아성 이퀘이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러 바이브레이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 일라스틱 웨이브 이런 것들을 보는 것들이 다음과 같은 이퀘이션, 헬름홀츠 이퀘이션이라고 해요. 다 라플라스 안이 들어와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스페이셜 데리버티브는 두 번 미분한 거고, 이쪽에는 시간에 리니어한 데리버티브가 있는 경우, 우리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가 나타나는 경우냐면 디퓨전 이퀘이션, 여러분들이 다 4년 동안 물리학과에 있으면서 배울 여러 가지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 이번에는 다음 같은 경우 wave equation,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내년에 배울 양자역학에서는 슈레딩거 이퀘이션, 그런 여러 가지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자계학 시간에는 이거를 많이 풀어야 될 테고, 또 여러분들이 또 많이 익숙했던 거는 다음과 같은 일라스틱 웨이브나 웨이브 이퀘이션은 일반 물리 시간에 그거의 솔루션의 성질에 대해서는 많이 배웠지만, 디퍼런셜 이퀘이션에 어떻게 푸느냐는 그것에 대해서는 보여주지 않았지만 역시 친숙한 이퀘이션이고, 여러분들이 양자역학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퀘이션을 아주 많이 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 가지 이런 예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 이런 것들을 보면
재미있게도 내가 그런 식만 골라서 썼는지 모르지만 전부 다 나타나는 디퍼런셜 오퍼레이터 중에서 스페이셜 데리버티브는 전부 다 라플라시안에 비례하죠. 그래서 우리 특별히 앞으로 라플라시안이 나오는 이퀘이션 이런 것들을 풀 때 어떤 형태로 우리 문제를 풀어야 되는가를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이랑 생각해 볼 거예요. 자, 그래서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풀기 전에 우선 간단하게 우리 일반적인 티어리를 할 수 있지만 아주 쉬운 거, 가장 쉬운 거는 first order 이퀘이션 한 개의 예를 들면 그 중에서도 특히 가장 간단한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을 우리 예를 들어서 phi가 x와 y의 함수라고 하면, 물론 다른 변수가 더 많이 있으면 다른 걸로 제너럴라이즈를 할 수 있지만 변수가 두 개인 경우 y 0인 경우 다음과 같은 이퀘이션은 어떻게 푸냐 이거예요. 이 이퀘이션은 우리가 다음과 같은 테크닉을 이용해서 풀어요. a와 b는 상수인데 x와 y를 다른 변수 s와 t로 둬요. s와 t로 두면 우리가 여기 있는 ddx랑 ddy가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변수 변환을 해서 dds, ddt로 표현할 거예요. 여기 ddx, ddy란 건 무슨 뜻이냐면 xy가 변수일 때 ddx는 y를 픽스시키고 x에 대해서만 데리버티브를 취하라는 얘기죠. 요거는 x에 대해서만 x를 픽스시키고 y에 대해서만 데리버티브를 취하라는 얘기인데 우리 이것도 물론 이 얘기는 st가 한 셋이면 똑같은 의미에서 다음과 같은 이 데리버티브는 t를 픽스시켜 놓고 s에 대해서 데리버티브를 취한 거, 이거는 s를 픽스시켜 놓고 t에 대해서 미분한 양으로 하면 요 양으로 표시를 하는데 s와 t를 x와 y의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나타나면 둘 중에 하나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식으로 쓸 수 있다 이거예요. 아니면 파셜 데리버티브 중에 하나만 나타날 수 있는 식으로 쓰면 돼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면 s는 ax 더하기 by, t는 bx 마이너스 ay 이렇게 정하면 지금까지 했던 phi x, y는 phi x가 st의 함수인데 y도 t의 함수로 쓸 수 있고, 이거를 phi 변수를 바꿔서 s와 t의 함수로 쓰자는 거죠. t의 함수로 쓰면 그러면 d phi, 그리고 여기 있는 식을 그대로 쓰면 d phi dx y란 건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어떻게 쓸 수 있더라? 정의에 따라서 하면 되겠다. d phi ds t를 놓고 ds dx y 플러스 d phi dt s dt dx y. 다음과 같은 데리버티브에 사실 우리가 임플리시트하게 픽스되어 있는 양을 여기다 익스플리시트하게 써서 우리 다음과 같이 쓰면 이건 ds dx는 a죠. 여기서 보면 s를 x로 미분하면 a d phi ds t 플러스 요거는 t를 y에 대해서 미분하면 가만히 내가 제대로 썼나? 잘못 쓴 것 같은데 t를 x에 대해서 미분하죠. b d phi dt s.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마찬가지 방법으로 d phi dy x는 d phi ds t ds dy x d phi dt s ds 아니잖아. dt dy x. 다음 것이 있으면 역시 여기서 ds dy는 b d phi ds t
마이너스 t를 y로 미분하면 마이너스 a d phi ds dt s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이 식을 원래 디퍼런셜 이퀘이션에다가 집어넣으면 집어넣으면 a 곱하기 d phi dx 그럼 a squared d phi ds t 그 다음에 플러스 b d phi ab d phi dt 다 씁시다. 플러스 ab d phi dt s 그 다음에 플러스 b를 곱한 거 b에다가 곱하면 b제곱 d phi ds t 마이너스 ab d phi dt s는 0인데 우리 이 식에서 보면 t에 대한 데리버티브가 사라지죠. 자, 그래서 우리 a제곱 플러스 b제곱 d phi ds t가 0이에요. ab가 컨스탄트면 d phi ds가 0이죠. d phi ds가 0이라는 거는 그럼 이거의 솔루션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phi는 어떻게 되면 s에 대해서 미분한 게 0이 되나 t만의 함수면 되죠. 자, ft f는 뭐 어떤 게 정해졌냐? 안 정해졌죠. arbitrary한 펑션이에요. arbitrary한 펑션이지만 그 펑션이 t에만 의존하면 이 식은 항상 이 식을 만족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 보면 그 말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제너럴 솔루션은 phi x y는 f t가 아까 뭐였었죠? bx 마이너스 a 어떤 함수인지는 모르지만 x, y가 인디펜던트하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x가 나타나와 y가 나타나는 건 항상 요 컨비네이션으로 나타나는 함수로 주어진 arbitrary 펑션이면 위인 아까 정의한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파셜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만족하는 솔루션이에요. 그 솔루션이 굉장히 좀 약간 이상하긴 하지만 우리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그러면 도대체 뭐냐? t만의 t를 그럼 다음과 같은 것에서 보면 이게 굉장히 재밌는 식이죠. 물론 이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그럼 성립하냐? 임의의 함수 요거를 집어넣으면 성립하냐? 여기서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어요. a d phi dx 요걸 t라고 하면 이걸 x에 대해서 미분하려면 어떻게 되죠? 여기 프라임은 전체 t라는 것에 대해서 미분한 bx-ay 그 다음에 안에 있는 걸 x에 대해서 미분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b f 프라임 안에 있는 걸 y에 대해서 미분하면 마이너스 a가 돼서 0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면 여기 있는 요게 t면 t가 일정한 우리 보면 x, y가 있으면 t가 일정하다는 것은 어떤 직선을 따라서 있는 거죠. t가 일정하다는 것은 bx 마이너스 ay가 컨스탄트인 t가 컨스탄트인 곳을 따라가면 이거에 대한 함수 값이 변하지 않아요.
t가 컨스탄트면 fxy도 항상 컨스탄트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t가 컨스탄트하면 이 곡선을 따라서 가보면, 자, 이 직선을 따라서 가보면 이 직선을 따라서 가는 동안 s는 변하죠. 자, s는 변하지만 t는 항상 일정하도록 만들어주는 요 직선 위에 있을 때는 항상 솔루션이 컨스탄트로 주어지는, 그러니까 뭐냐면 값이 솔루션이 컨스탄트로 주어지니까 요 값이 항상 일정하게 되는 그런 직선이 하나 존재한다는 거죠. 물론 요 직선 있고, s가 컨스탄트인 건 s가 뭐였더라? ax 플러스 다음과 같이 주어진 거는, 물론 이게 일정한 곳을 따라서 가는 거는 파이가 계속 변하는 양이죠. 그래서 우리 이 중에서 보면 특별한 어느 한 한 직선을 따라서 가면 우리 그 솔루션이 변하지 않는 그 직선이 있는데, 우리 그 직선을 캐릭터리스틱 커브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 보면 재미있게도 이 두 개는 항상, 그리고 요게 컨스탄트인 거랑 요게 컨스탄트인 거는 기울기가 서로 보면 수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컨스탄트 t인 거면, 컨스탄트 t인 곡선이 이렇게 있으면 s가 컨스탄트인 건 항상 이거의 수직인 다음과 같은 직선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지나면서, t를 지나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요 두 개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스트림 라인이라고도 하는데, 우리 그 자세한 얘기는 우리 걱정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first order differential equation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서 소위 말하는 characteristic curve를 찾으면 돼요. 그럼 second order differential equation은 예를 들어서 그러면 x squared c squared dy squared 이게 0이면 우리 이런 경우는 뭐냐면 이거는 인수분해를 할 수 있죠. 파이가 아니라 dy a d dx 마이너스 c d dy 이게 0이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게 0이란 거는 이건 앞뒤 순서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만족하는 거는 a d phi dx 플러스 c d phi dy가 0이거나 d phi dx c d phi dy가 0이면 항상 만족하죠. 자, 이 경우는 phi xy는 두 개 있으면 이걸 만족하는 거랑 이걸 만족하는 거. 우리 조금 아까 본 것처럼 first order differential equation 푸는 걸 배웠으니까 이 경우는 cx minus ay 요걸 만족하는 거는 g cx plus ay. 물론 f와 g는 arbitrary function이기만 하면 돼요. 그 펑션인데 항상 그 xy가 나타나는 거는 여기서는 cx minus ay 컨비네이션으로, 여기서는 cx 플러스 ay의 컨비네이션 나타나는 arbitrary 펑션이면 우리 위에 있는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만족하죠. 근데 어디 세컨드 오더 디퍼런셜 이퀘이션이 항상 이렇게 잘 일반적인 게 이런 형태는 아니죠. 가장 일반적인 건 어떤 형태냐면 2차의 가장 일반적인 건, 물론 1차가 있긴 하지만 2차만 보면
a d squared phi dx squared 플러스 2배 b d squared dx dy 플러스 c d squared dy squared로 주어져 있는 경우 우리 이 경우는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여기다가 phi를 apply 하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면 좋죠. 그렇지만 이런 거는 우리 인수분해하는 형태로 쓸 수 있죠. 어떻게 하냐면 지금 저기서 인수분해한 것도 뭐냐면 뒤에 있는 거를 마치 ddx, addx 요거를 하나의 넘버로 보고서 인수분해를 했었죠. 일반적인 2차 함수도 인수분해할 수 있죠. 어떻게? 근해 공식을 쓰면 되죠. 근해 공식을 써서 여기서 나오는 게 어떻게 쓸 수 있냐면 가장 일반적으로는 square root c b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ac ddx 플러스 square root c dy b 마이너스 square root AC 노테이션, 노멀리제이션은 약간 다르지만 기본적으로는 부호가 다음과 같이 쓰면 우리 이거를 전개하면 이것과 이퀴벌런트한 식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 놓고 나서 이 경우는 역시 위에서 하던 식으로 dx와 dy의 리니어 요게 어플라이 됐을 때 0 혹은 요게 어플라이 됐을 때 0인 경우를 따지면 되죠. 물론 여러 가지 컴플리케이션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안에 있는 게 음수일 경우 스퀘어 루트 안에 디터미넌트 요 판별식이 음수인 경우는 이게 허수가 나오죠. 그죠? 허수가 나와도 우리 복잡하긴 하지만 in principle 우리가 풀 수 있어요. 그리고 걱정할 필요는 없고 우리 다음 같은 식으로 우리 가장 일반적인 걸 풀면 되겠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뭐냐면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풀 때 혹은 오디너리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풀 때도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을 풀 때 우리 어떤 유니크한 솔루션을 주려면 바운더리 컨디션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 바운더리 컨디션은 변수가 한 개 있는 경우는 이니셜 컨디션을 딱 하나를 주면 되지만 파셜 디퍼런셜 이퀘이션은 변수가 두 개인데 파셜 디퍼런시에이션이 연속적으로 되려면 우리 지난번에 컴플렉스 베리어블에서도 뭐냐면 미분이 정의되고 애널리틱 함수가 되려면 어느 방향에서 오거나 디퍼런시에이션이 정의가 돼야 된다고 했었죠. 애널리틱 펑션인 경우. 그래서 파셜 디퍼런셜 이퀘이션인 경우는 따라서 오디너리 디퍼런셜 이퀘이션인 경우보다 바운더리 컨디션을 좀 더 복잡하게 줄 필요가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지난번에 우리가 한 리얼 펑션인 경우 한 베리어블에 대한 펑션의 데리버티브를 볼 때는 항상 우리 그 점 근처의 로컬 프로퍼티만 본다 그랬었죠. 하지만 컴플렉스 베리어블인 경우에 두 개의 변수가 있는 경우는 그 한 점에 도달하기 위해서 올 수 있는 방향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함수가 데리버티브가 존재하려면 굉장히 여러 곳에서 오는, 다시 말하면은 그 한 점 주위에 로컬한 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함수들의 비헤이비어가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특징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으면 디퍼런셜 이퀘이션의 솔루션을 구할 때 바운더리 컨디션을 줄 때도 오디너리 디퍼런셜 이퀘이션인 경우에는 어떤 한 점에서 인디펜던트한 이니셜 컨디션을 인디펜던트한 솔루션을 주기 위한 이니셜 컨디션을 주면 그걸로 우리 솔루션을 구할 수 있지만 파셜 디퍼런셜 이퀘이션은 그걸 이니셜 컨디션을 어떤 한 포인트에서 주는 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바운더리에서 줘야 된다 이거예요. 왜냐면 한 로컬 프로퍼티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함수들의 비헤이비어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은 파셜 디퍼런셜 이퀘이션의 유니크한 솔루션을 주려면 어느 한 점에서의 이니셜 컨디션을 주는 게 아니라 어떤 주어진 것에서의 바운더리에 대한 컨디션을 줘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바운더리에 대한 컨디션은 여러 가지로 줄 수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도 우리 예를 몇 개를 들었지만
그래서 특히 바운더리 컨디션은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에서는 여러 이니셜 컨디션 대신 바운더리 컨디션이라는 걸 주는데 크게 세 가지를 줄 수 있어요. 하나는 코시 바운더리 컨디션. 이건 뭐냐면 바운더리, 우리가 적당한 바운더리에서 그 값과 그 서피스의 데리버티브, 노멀 데리버티브의 노멀 컴포넌트, 서피스의 노멀 컴포넌트를 지정하는 다음과 같은 바운더리 컨디션을 주면 우리 그런 거를 코시의 바운더리 컨디션이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 듀렛 바운더리 컨디션은 바운더리에서 파이만 주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코시 바운더리 컨디션을 준 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일렉트로 마그네티즘을 듣고 있다면 일렉트로스태틱스에서 두 개의 성질이 다른 다이엘렉트릭 미디어에서 뭐 일렉트릭 필드 같은 걸 줄 때 코시 컨디션을 우리 많이 썼었죠. 세 번째, 노이만 바운더리 컨디션. 요거는 서피스에서, 우리가 관심 있는 서피스에서 데리버티브의 노멀 컴포넌트만 지정을 하는 경우에요. 섞어서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어떤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에 다음과 같은 컨디션을 아무거나 다 줘도 유니크한 솔루션을 구할 수 있냐? 그렇진 않아요.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의 종류에 따라서 바운더리 컨디션을 줬을 때 바운더리 컨디션과 컨시스턴트한 바운더리 컨디션을 주면 유니크한 솔루션을 줄 수 있는 바운더리 컨디션이 있고, 또 하나는 어떤 바운더리 컨디션은 특정한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인 경우에 충분하지 않아서 유니크한 솔루션을 주지 못할 수 있어요. 혹은 바운더리 컨디션이 너무 많은 조건을 줘서 바운더리 컨디션이 실제로 원하는 솔루션보다 더 많은 컨디션을 줘서 컨시스턴트하지 않게 될 경우도 있어요. 이퀘이션마다 다르니까 적당한 바운더리 컨디션을 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아프켄 책에 보면 표로 나와 있는데 여러 종류의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 중에서 어떤 바운더리 컨디션들이 컨시스턴트한 솔루션을 줄 수 있냐, 아니면 인포메이션을 더 적게 주느냐, 더 많이 주느냐, 우리 이런 것들을 표로 구별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참고해서 어떤 바운더리 컨디션을 쓰는 게 적당하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 있으면 돼요. 오케이. 지금까지 그러면 differential equation,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에 대한 아주 간단한 인트로덕션을 끝내면 우리가 피직스 끝내고 우리가 관심 있는 피직스에서 많이 쓰는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의 솔루션, 우리 그 중에서 조금 아까 예를 들었지만 어떤 게 있었냐면 라플라시안의 경우가 나타났었죠. 그래서 우리 앞으로 뭐냐면 물론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이 항상 x와 y에 대한 데리버티브가 곱해져 있는, x에 대해서 미분하고 y에 대해서 미분하고 곱해져 있는 양이 안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앞으로 다루는 많은 이퀘이션은 x에 대한 데리버티브, y에 대한 데리버티브, z에 대한 데리버티브가 따로 나타나는 경우, 다시 말하면 크로스텀이 없는 경우, 우리 그런 경우에 어떻게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푸느냐 하는 경우에 우선 라플라시안이 있는 경우, 이 경우에 대해서 우리 라플라스 이퀘이션이 있는 경우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어떻게 푸느냐 하는 거를 먼저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 그거를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이퀘이션은 헬름홀츠 이퀘이션이에요. 그래서 우리 뭐냐면 가장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게 우리 라플라시안이 들어가는 중에서, 우리 어떤 테크닉을 배울 거냐면 베리어블을 분리하는 방법을 알아볼 텐데, 그래서 우리 헬름홀츠 이퀘이션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로 우리 볼 거냐면 다음과 같은 이퀘이션을 어떻게 풀 거냐 이거예요. 물론 k 스퀘어가 특별한 경우 0이 되면
우리 라플라스 이퀘이션을 푸는 방법도 이거 성립해요. 그죠? 특별한 경우. 우리 이걸 풀 때 만약에 우리 이 양을 카르티시안 코디, 우리 먼저 카르티시안 코디네이트에서 separation of variable을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그래서 카르티시안 코디네이트이 나왔으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그 다음에 뭘 할지 알죠? 실린드리칼 코디네이트, 스페리칼 폴라 코디네이트에서 다음과 같은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어떻게 separation of variable을 통해서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의 셋으로 바꾸는가 하는 걸 볼 거예요. 카르티시안 코디네이트에서는 어떻게 쓰냐면, 어떻게 쓸까? 이거를 먼저 쓰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고, 이 솔루션이 x만의 함수, y만의 함수, z만의 함수의 프로덕트로 써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어떻게 이렇게 가정하죠? 이거에서 솔루션을 풀 수 없으면 그럼 말고 예요. 한번 이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근데 해봤는데 운이 좋게도 이렇게 해서 솔루션을 찾았어요. 그러면 디퍼런셜, 수학자들이 많이 한 디퍼런셜 이퀘이션의 티어리를 보면 우리 적당한 바운더리 컨디션을 주면 유니크한 솔루션은 유니크하다 그랬죠. 그럼 우리가 찾은 솔루션이 유니크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솔루션을, 우리가 원하는 솔루션을 못 구하면 다르게 해봐야죠. 저 제일 먼저 해보는 게 이걸 해보자는 거죠. 이거는 왜? 그냥 재미로. 이렇게 놓으면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요. 첫 번째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y, z는 파셜 데리버티브의 영향을 받지 않죠. 그러니까 앞으로 나올 수 있죠. 앞으로 나온 다음에는 x를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건 더 이상 파셜 데리버티브가 아니라 오디너리 데리버티브죠. 그러니까 첫 번째 거는 y, z, d squared x, dx squared.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로 x, z, d squared y, d squared dy squared. 세 번째 건 x, y, d squared z, dz squared. 플러스 k squared x, y, z.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양변을 x, y, z로 나눠요. x, y, z가 물론 어떤 경우엔 0이 되는 점이 있긴 하지만 0이 되는 거는 나중에 걱정하고, 어쨌든 양쪽을 x, y, z로 나누면 첫 번째 거는 1 over x, d squared x, dx squared. 나머지는 전부 다 이쪽으로 넘깁시다. 나머지는 전부 다 이쪽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x, y, z로 나누면 y, d squared y, dy squared. dz squared minus k squared.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죠? 근데 이 식을 보면 재밌는 식이에요. 왼쪽은 x만의 식이에요. 오른쪽은 y, z만의 식이에요. 특정한 x, y, z 값에 대해서 성립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모든 x, y, z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죠. 근데 이건 x만의 함수고 y, z만의 함수야. 근데 어떻게 두 개가 모든 x와 y, z에 대해서 성립할 수 있어요? 언제만? 상수일 때만 가능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이거를 그래? 그럼 이거를 재미로 마이너스 L 스퀘어라고 놔요. 상수일 때만 가능해요. 그러면 L 제곱은 양수니까 저게 음수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음수라는 걸 아세요? L이 리얼 넘버라고 나 아직 얘기 안 했어요. 그죠? L이 컴플렉스 넘버면, 이미지너리 넘버면 음수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놓는 건 아주 제너럴한 경우예요. 이렇게 놓자 이거예요. 그럼 이것도
마이너스 L 스퀘어죠. 그러면 여기는 요식을 다시 이게 마이너스 L 스퀘어면 첫 번째 식 하나, 두 번째 식은 이거를 이쪽으로 넘기면 1 over y d squared y 이 y squared 는 마이너스 k squared 플러스 L제곱 마이너스 1 over z d squared dz squared. 이제 또 똑같은 아규먼트를 쓸 수 있죠. 왼쪽은 y만의 함수, 오른쪽은 z만의 함수. 모든 yz에 대해서 항상 성립해. 그럴 경우는 양쪽이 상수일 때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역시 이것도 그러면 그래. 그럼 이거는 L, 이번엔 마이너스 m제곱이라고 해보지. 식 두 개. 그럼 마지막으로 남은 건 1 over c d squared z dz squared는 요거를 마이너스 m제곱으로 하니까 이걸 마이너스 n제곱이라고 하지 뭐. n제곱은 뭔데? n제곱은 l제곱 더하기 m제곱 더하기 n제곱이 요거를 n제곱 마이너스 n제곱으로 놨으니까 다 넘기면 이거 이쪽으로 넘기면 l제곱 더하기 m제곱 더하기 여기 k제곱이니까 우리 내가 무슨 말 하는지 헷갈리지? 그러면은 이거를 집어넣으면 이쪽으로 넘기면 여기 나오는 게 마이너스 k제곱 더하기 l제곱 더하기 m제곱인가? 그렇죠. 다음과 같이 주어진 거니까 우리 이걸 다시 쓰면 이걸 이쪽 바꾸면 l제곱 더하기 m제곱 더하기 n제곱은 k제곱을 만족하는 마이너스 n제곱이라고 쓴 거예요. 그 우리 처음에 나온 k제곱은 l제곱 더하기 n, 우리가 새로 식을 도입해서 상수, 세 개의 상수를 도입해서 그 상수가 아비트러리한 상수이지만 저거의 합은 항상 k제곱이 되는 식을 고르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면 separation of variable을 했더니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을 세 개의 인디펜던트한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으로 바꿨어요. 이거 풀 수 있죠, 다. 이거 다 풀 수 있죠. 이걸 풀어서 그의 솔루션을 곱하면 돼요. 곱하면 솔루션을 얻죠. 그래서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으로 바꾼 경우에요. 이걸 풀면 되죠. 어떻게 하냐면 그 솔루션은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베이시스는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쓰면 돼. LMN이 있는데 이거는 X, Y, Z, XL, X, Y, M, Z, Y, CN, Z, K제곱은 L제곱 더하기 M제곱 더하기 N제곱.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XL, Y, M, Z, N은 여기 나와 있는 특정한 L, M, N 값에 대한 X, Y, Z의 솔루션을 나타내요. 마치 아이겐밸류처럼 보이죠. 자, 이게 원래 있는 식도 사실은 이 이걸 다시 쓰면 요걸 L이라고 하면 마이너스 L이라고 하면 L psi가 K 스퀘어 곱하기 psi니까 이 시스템도 K 스퀘어가 아이겐밸류처럼 보이는 다음과 같은 디퍼런셜 이퀘이션이에요. 그래서 보면 그럼 일반적인 식은 제너럴 솔루션은 이거는 이거의 베이시스고 제너럴 솔루션은 X, Y, Z는 summation LM 적당한 coefficient X, Y, Z 다음과 같이 쓰면 되죠. 여기에 대해서는 그럼 N에 대해서는 왜 썸을 안 하나요? L, M, N이 인디펜던트 하지 않죠. N은 L, M이 주어지면 N은 픽스가 되죠.
그래서 우리 요 두 개에 대한 썸만 하면 된다 이거예요. 물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되면 가장 일반적인 솔루션이고 여기 있는 그럼 코에피션트는 어떻게 구하냐? 바운더리 컨디션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 짓을 잘 보면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렇게 separation of variable에서 아주 성공적으로 x, y, z가 만족하는 separate한 differential equation을 끝냈는데 이거보다 좀 더 복잡한 식도 이 형태를 쓸 수 있냐 하면 언제 그럴 수 있냐면 이렇게 쓴 다음에 x, y, z로 나누죠. 그 다음에 이런 형태로 썼을 때 한쪽은 x만의 함수, 한쪽은 y, z만의 함수가 같다라고 놔서 양쪽이 그렇게 되려면 상수밖에 안 된다는 조건을 썼죠. 그거는 k제곱이 아니라 이게 일반적으로 어떻게 쓸까? fx gy 플러스 hz x, y, z의 각각의 함수가 따로따로 쓸 수 있는 경우 따로따로 쓸 수 있는 거에 썸으로 쓸 수 있는 경우 이 경우는 어떻게 되죠? x, y, z로 나누면 x, y, z로 나누면 이제는 여기가 x분의 이거 마이너스 k제곱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마이너스 gy 마이너스 hz 이쪽은 x 플러스 1/x 플러스 fx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눠서 쓸 수 있죠. 그죠? 그러면 똑같은 아규먼트를 쓸 수 있어요. 왼쪽은 x만 k 스퀘어를 fx 더하기 y, x의 함수 더하기 y의 함수 더하기 z의 함수라고 쓰면 x에 의존하는 함수만 여기다 집어넣으면 왼쪽은 x만의 함수, 오른쪽은 y, z만의 함수. 따라서 이게 상수예요. fx를 집어넣은 게. 그럼 디퍼런셜 이퀘이션은 달라지죠. 어떻게 달라지냐면 d squared dx squared 플러스 fx x가 마이너스 l 스퀘어 x 다음과 같이 주어지는 양이죠. fx가 있는 거 좀 복잡하긴 하지만 이 디퍼런셜 이퀘이션은 어떻게 푸냐? 세컨드 오더 디퍼런셜 이퀘이션이에요. 그건 fx가 뭐냐에 따라서 그 솔루션을 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는 시리즈 메소드를 써서 구하면 되지. 이거 다 구할 수 있다 이거예요. 다만 솔루션의 형태는 달라지지만 다음과 같은 separation of variable의 기본적인 아이디어 한쪽은 x만의 함수, 한쪽은 yz만의 함수로 나눌 때는 저 아까 있는 k 스퀘어가 x, y, z의 함수들의 각각의 썸으로 주어져 있을 때는 역시 separation of variable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나오는 x, capital Y, capital Z가 만족하는 differential equation은 달라지지만 separation of variable의 아이디어는 똑같이 유지해서 쓸 수 있다 이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추상적이잖아. 그래서 우리 그럼 당연히 예를 들어야죠. 예를 드는데 뭘 드냐면 k 스퀘어가 0인 경우를 들어봅시다. k 스퀘어가 있으면 많이 있으면 이렇게 점점 복잡하니까 카르티션 코디네이트를 라플라시안을 카르티션 코디네이트로 쓴다는 거는 우리가 주어진 바운더리 컨디션이나 피직스의 시스템이 카르티션 코디네이트를 썼을 때 가장 편리한 시스템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니까 그렇게 썼겠죠. 바운더리 컨디션을 어떻게 주냐면 어떻게 줄까? 내 맘이지. 그렇지만 다음 같은 박스 안에 책에 있는 걸 그대로 따르자면 x, y, z가 있으면 여기가 한 면이 c, 양쪽이 x, y 쪽은 c, 이쪽은 l 다음과 같은 직육면체가 있으면 직육면체 여기는 요 면
요면을 제외한 나머지 직면체 껍질의 다른 표면들에서는 전부 psi가 0. 여기서는 psi가 0. 여기서도 0이면 우리 너무 트리비얼하니까 우리 여기서는 그렇지 않은 거 적당한 컨스탄트. 여기서는 psi가 V.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이 이퀘이션의 솔루션을 구해라. 이 조건은 바운더리 컨디션이 무슨 바운더리 컨디션이죠? 디릴렛 바운더리 컨디션이에요. 서피스에서 펑션의 값만을 줬죠. 우리 그걸 보면 그럼 이거 어떻게 푸나? 우리 아까 풀었잖아. 그 중에 하나가 x의 더블 프라임 마이너스 L 스퀘어드 x죠. y 더블 프라임은 마이너스 m 스퀘어드 y죠. 이거의 솔루션은 a sin lx 플러스 b 코사인 lx입니다. 뭐라? 이거의 솔루션은 a 프라임 sin my 플러스 b 프라임 코사인 my입니다. 물론 L이 이미지너리 넘버면 이건 엑스포넨셜 펑션으로 쓸 수 있죠. 하이퍼볼릭 사인, 하이퍼볼릭 코사인으로 쓸 수 있죠. 그렇지만 그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만족한 이 바운더리 컨디션을 만족하려면 L이나 M이 리얼 넘버여야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X가 0인 곳에서 X가 0이면 0이고 X가 0이면 어디지? YZ 플레인이죠. 이 플레인 그 다음에 X가 C인 경우 이 플레인 이 두 X가 0이거나 C인 경우에서 psi가 0이 돼야 되죠. psi가 0이 되는데 하이퍼볼릭 사인이나 하이퍼볼릭 코사인은 한 점에서 0이 되면 딴 점에서는 0이 안 돼요. 0이 될 수 있는 건 유일하게 피어리오딕 펑션이어야만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바운더리 컨디션에서 L이 리얼 넘버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전부 다 0이라니까 X가 0일 때 0 바운더리 컨디션 X가 0일 때 0이면 이건 자연적으로 X가 0일 때는 이거는 B인데 0이 되려면 이게 0이 돼야 되죠. B가 0이냐. 여기서도 Y도 보면 요건 P하고 딴 데서만 보면 Y가 0인 경우 이 플레인 Y가 C인 플레인 요 두 개에서 0이 돼야 되니까 역시 Y가 0이면 역시 B'은 0 다음 것이죠. A'그 다음에 또 하나 안 쓴 건 뭐냐면 X가 C일 때도 0 Y가 C일 때도 0이죠. 그럼 이제 B가 여기다 C를 집어넣으면 A 곱하기 sin LC가 0인데 A가 그 경우가 두 가지겠죠. A가 0이거나 sin LC가 0이거나 둘이죠. A가 0이면 재미없는 솔루션이죠. 그냥 0이에요. 물론 원래 이퀘이션을 보면 psi가 0이면 만족하는 식이죠. 우리 지금 그건 전혀 재미없는 식이죠. 그런 걸 우리가 트리비얼 솔루션이라고 하죠. 우리는 non 트리비얼 솔루션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A가 0이 아니면 sin LC가 0이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뭐죠? LC가 람다 곱하기 파이 람다는 1, 2, 3 파지티브 인티저. 왜 람다가 파지티브 인티저만 돼야 되나? 이걸 보면 네거티브 인티저가 돼도 되고 0이어도 되는데 람다가 0이면 L이 0이죠. L이 0이면 이거 0이죠. 그러면 트리비얼 솔루션이죠. 우리 이거 안 본다는 거예요. L이 음수면 sin 마이너스 LX는 sin LX랑 인디펜던트한 솔루션이 아니죠. 부호만 차이가 있죠. 따라서 우리 인디펜던트한 것만 고르자면 L이 람다가 파지티브 인티저인 것만 고르면 되겠다 이거예요. 여기서도 똑같이 마찬가지 방법으로 여기서도 보면 MC가
자꾸 이상한 글자들이 나와야 되는데 뮤 곱하기 파이 역시 뮤도 포지티브 인티저 모든 가능성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 요 컨디션만 안 썼어요 지금. 그죠?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이제 봐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보면 조금 아까 이 separation of variable을 한 결과를 보면 다 지우면 안 되나? 다 지워도 되지. 그 결과를 보면 지금 우리 요 이퀘이션의 솔루션과 요 이퀘이션의 솔루션을 찾았고 우리 이제 요것만 하면 되죠. 요걸 하는데 지금 K제곱이 0이고 L제곱, M제곱이 있는 경우죠. L제곱, M제곱이 아까 우리 뭐라고 했나? L이 C분의 람다 파이, M이 C분의 뮤 파이로 써서 우리 C가 만족하는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보면 다시 말하면 N제곱은 K제곱 마이너스 L제곱 마이너스 M제곱인데 그럼 여기서는 K제곱을 0인 경우를 봤으니까 마이너스 L제곱 마이너스 M제곱 이거는 마이너스 C제곱분의 파이제곱 뮤제곱 플러스 람다제곱 거꾸로 썼나? 마찬가지죠. 썸은 교환법칙이 성립하니까 다음과 같이 쓰고 그 다음에 우리 여기서 우리 쓰는 솔루션이 여기서 나오는 x, 람다 x라는 걸 정의하는데 앞에 있는 이 a는 나중에 결정해. 노멀리제이션은 나중에 결정해도 좋으니까 sin 뭐야? l이 c분의 람다 파이라며. c분의 람다 파이 x y 뮤 y는 sin c분의 뮤 파이 y. 우리 우선 솔루션은 이렇게 주어놓고 프로덕트를 취하자. 그 다음에 c는 c가 만족하는 디퍼런셜 이퀘이션은 z 더블 프라임 마이너스 n제곱이니까 c 스퀘어분의 파이 스퀘어드 람다 스퀘어드 뮤 스퀘어드 c. 우리 이건 전부 다 포지티브 넘버라는 거 알죠 이제? 다음 같이 주어지면 우리 이거의 솔루션은 이제 람다 뮤에 의존하는데 Z는 요거를 로 뮤 람다의 제곱이라고 쓰면 A e to d 로 람다 뮤 C E e to d 마이너스 로 람다 뮤 Z 다음과 같이 쓰면 되죠. 이게 로가 이미지너리 넘버일 가능성은 지금 없죠. 로는 좀 픽스가 되어 있으니까. 자, 이제 뭐냐면 바운더리 컨디션. 그 중에 하나가 C가 0일 땐 0이에요. C가 0일 땐 0이면 C에다 0을 대입하면 A 플러스 B가 0이죠. B가 마이너스 A죠. B가 마이너스 A면 이렇게 쓸 수 있죠. 여기 있는 양은 어디서 많이 본 양이죠. 하이퍼볼릭 사인에 비례하는 양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거를 constant hyperbolic sine 라고 쓰면 되죠. 한 가지 아직 안 썼죠. 뭘 안 썼더라? 요 면에서 C가 L인 경우에 B라고, 컨스탄트 B라고 했었죠. C가 L이 됐을 때 컨스탄트 B가 되는 경우
C가 L이 됐을 때 컨스탄트 V가 되는 경우 C는 V 나누기 요거죠. 그래서 우리 C 람다 뮤 C는 V 하이퍼볼릭 사인 로 뮤 람다 L분의 하이퍼볼릭 사인 로 뮤 람다 C. 다음 것이 있었죠. 이제 우리가 한 건 지금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우린 이건 뭐냐면 이 솔루션을 처음에 있는 이 솔루션을 G 뮤 람다 X 람다 Y 뮤의 프로덕트로 쓸 수 있는 기본적인 베이시스 함수를 구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솔루션은 지금 저 V가 푸사이 L인데 그럼 Y랑 X L 해줘요. 지금 하려고 그래요. 지금 우선은 C를 결정을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저 V는 그럼 그냥 다른 V죠. 지금 있는 C가 제로인 경우 C가 L인 여기서 만족해야 돼요. 여기서 X, Y에 아무 상관없이 만족해야 되죠. 조건은 푸사이가 V인데. 푸사이가 V, 그렇지. 푸사이가 V인데 뭐냐면 지금 적당히 이거는 적당한 노멀리제이션 결정해 주기 위해서 푸사이가 C가 L인 경우에 1이 되도록 만들었어요. 적당한 노멀리제이션을 취한 거예요. 한 말이 맞아요. 우리 굳이 이렇게 지금 정할 필요 없죠. 사실은 요거만 쓰면 되죠. 이렇게 써도 되지만 요거는 우리 사실 아까 말하면 우리 필요 없어도 된다 이거예요. 우리 관심 있는 건 요거만 쓰면 된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관심 있는 psi x, y, z는 어떻게 쓰냐면 summation 람다 뮤 a 람다 뮤 sin c분의 람다 파이 x sin c분의 뮤 파이 y 그 다음에 조금 아까 그럼 그대로 학생의 말을 따르면 그냥 이것만 쓰자 이거예요. 로 람다 뮤 c 가장 일반적인 식이죠. 이제 문제는 바운더리 컨디션에 의해서 a 람다 뮤를 결정을 해야 되죠. a 람다 뮤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 그러면 C가 L인 경우 1이라고 했죠. 그죠? C가 L인 경우 1이면 L인 경우 B라고 했죠. sorry. X, Y, L은 그럼 이걸 B로 나눠. B로 나눌 필요가 없지. B로 나눌까? B로 나누는 양은 B로 나눌 필요 없지. 이걸 그대로 쓰면 summation 람다 뮤 A 람다 뮤 sin C분의 람다 파이 X sin C분의 뮤 파이 Y sin 로 람다 뮤 L 이게 B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풀기가 좀 복잡해지죠. 이렇게 하면 왜냐하면 람다 뮤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람다 뮤에 따라서 전부 다 이상한 일이 벌어지니까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쓰면 A 람다 뮤를 어떻게 결정해야지? 이래도 A 람다 뮤를 결정할 수 있죠. 어떻게 결정할 수 있냐면 여기서 A 람다 뮤는 어떤 형태로 쓸 수 있냐면 여기 보면 X와 Y 부분에 대해서는 뭐냐면 두 개의 프로덕트로 쓰여있는데 두 개가 람다랑 뮤만 다를 뿐 두 개의 프로덕트면 여기 A 람다 뮤는
각각의 프로덕트로 A 람다 뮤는 B 람다 곱하기 B 뮤의 형태로 쓸 수 있고, 무슨 말이냐면 서메이션 람다 B 람다 C분의 람다 파이 X가 우리 여기 헷갈리지? 여기도 또 람다 뮤에 대한 양이 있으니까 우리 굉장히 복잡하죠. 그걸 쓰기 힘드니까 우리 이걸 노멀리제이션을 이렇게 주면 돼요. 요걸 집어넣어서 V, C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노멀리제이션을 두는 데는 아무 상관이 없죠. 이게 왜 안 나와? 다음과 같이 둬도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럼 왜 이렇게 두느냐? 그럼 왜 이건 특별히 다음과 같은 노멀리제이션을 택하느냐? 앞에서도 X나 Y는 그럼 왜 이걸 그냥 1로 놨냐 이거예요. 우리 아무 노멀리제이션을 적당히 놓으면 요것도 뭐냐면 C가 되는 곳에서 B랑 비슷하게 되면 우리 앞에 있는 노멀리제이션은 아무 상관이 없지만 다음과 같이 주면 이제 이건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가 이게 아니라 여기가 V 그냥 V로 주어지죠. V 오버 사인 요건데 거기다가 요거를 다시 집어넣는 거니까 다음과 같이 되죠. 그러니까 뭐냐면 요 양이 요거를 싹 지우면 이걸 만족하는 식으로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노멀리제이션을 적당히 해주면 다음과 같이 우리 쓸 수 있다. 그럼 훨씬 더 쉽게 쓸 수 있죠. 그러면 요 형태는 요거의 두 개의 프로덕트로 요게 1 뮤 B 뮤 사인 C분의 뮤 파이 Y가 1 이걸 만족하면 된다 이거예요. 이걸 만족하는 B 람다를 구할 수 있으면 똑같은 조건으로 B 뮤를 구할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구하죠? 우리 이건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쉽게 구할 수 있냐면 B 람다는 어떻게 구하죠? 사인 C분의 람다 파이 X는 우리가 지난번에 퓨리에 시리즈를 한 것처럼 C분의 람다 파이 X는 람다가 인티저인 경우에 람다가 다른 함수들은 전부 다 오소고널 펑션이에요. 그죠? 그래서 B 람다는 인테그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지? 0부터 C까지 사인 C분의 람다 파이 X 로 했으면 좋겠으나 우리가 아비트러리하게 노멀리제이션을 결정했으니까 이거의 크기로 나눠줘야 되죠. 우리가 이게 앞에 있는 코에피션트를 구하는 방법이죠. 이게 요게 적당한 상수를 곱해서 이게 노멀라이즈가 돼 있으면 1이라고 쓸 수 있지만 지금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것까지 집어넣어 줘야 되죠. 이게 B 람다예요. B 람다는 이걸 밑에 있는 건 계산하기 쉬워요. 이거는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C분의 2 람다 파이 X니까 이걸 적분하면 사인 C분의 2 람다 파이 X에다가 람다를 여기 X 대신에 C를 집어넣으면 2배의 람다 파이 0 전부 다 0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건 성립 들어오지 않고 요거는 2분의 1만 적분하면 2분의 C죠. 이거는 앞에 있는 2분의 1 적분하면 C분의 2 역수에서 이거는 적분하면 사인을 적분하면 마이너스 어떻게 하지? 람다 파이분의 C 코사인 마이너스인가? 맞죠? X의 0부터 C까지죠. 그러니까 이거는 C 오버 람다 파이 0인 걸 먼저 집어넣으면 되죠. 1 마이너스 코사인 람다 파이 코사인 람다 파이는 마이너스 1의 람다 승이죠. 자, 그래서 우리 이걸 보면 답은
람다가 even 인티저면 오드부터 해야지. 1부터 시작하니까 오드면 마이너스 1, 2 4배의 람다파. 람다가 even이면 0. 비뮤도 똑같이 구할 수 있죠. 그건 람다 4 나누기 뮤파이겠죠. 그래서 이걸 다 써서 이거를 파이널리 만족하는 솔루션은, 이 바운더리 컨디션을 만족하는 솔루션은 B 서메이션 람다 뮤 B 람다 B 뮤. 이제 B 람다 B 뮤는 이렇게 정한 식이에요. 자, 요 sin C분의 람다 파이 X sin C분의 뮤 파이 Y 하이퍼볼릭 sin 로 람다 뮤 L sin 하이퍼볼릭 로 람다 뮤 Z.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우리가 아까 그 바운더리 컨디션을 만족하는 라플라스 이퀘이션의 솔루션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과 같은 똑같은 헬름홀츠 이퀘이션을, 그럼 우리 어떤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실린드리컬 시미트리가 있는 경우, 실린드리컬 시미트리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실린드리컬 시미트리가 있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에서 라플라시안을 어떻게 쓰더라 헷갈리죠. 여러분들한테 지금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에서 라플라시안이 뭔지 아는 사람 하고 물어보면 아무도 모르죠. 왜냐면 나도 모르는데 그걸 누가 알겠어. 왜냐,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시간을 줄 테니까 찾아본 다음에 와서 쓰라고 하면 다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유도됐는지도 보면 다 이해할 수 있죠. 가만히 있어보자. 파이가 빠진 것 같은데? 이게 파이인 것 같은데? 그래서 보면 아까 카르테시안 코디네이트에서는 X, Y, Z 부분이 분명히 빠져 있었어요. 서로 분리되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Z와 딴 부분은 분리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로와 파이에 대한 이게 섞여 있죠. 그러면 파이를 곱하면 이게 분리가 되기 쉬워 보이진 않죠. 스페리컬 폴라 코디네이트 되면 더 심해져요. 하지만 여기서도 그러면 어떻게 하지? 한번 해보는 거예요. 로만의 함수, 파이만의 함수, z만의 함수의 프로덕트라고 쓰면 그 각각의 함수들에 대한 나이스한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얻을 수가 있을까? 하는 게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에서 헬름홀츠 이퀘이션을 푸는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그리고 우리 이거는 다음 시간에 시험을 보고 그 다음 목요일 날은 즐겁게도 공휴일이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우리 강의에서 공휴일 덕을 봐서 쉴 수 있었던 거는 이번 학기와 지난 학기를 통틀어서 추석을 제외하고는 요번이 처음이죠. 그때 보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